자, 털어내는 것 같네요, 진짜.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700포인트 찍지를 못하네, 이게. 이해를 못하겠네. 이제는 조금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지금 전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박스권 형태로. 근데 이제 진바닥인 이 저점은 웬만하면 안 깨질 거예요. 정말 무슨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깨지니까 저쪽은.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오늘 너무 많이 사요. 자, 30분부터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어서 뭐 거래소도 엄청 많이 사네요. 그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좀 옵티팜하고 TPC를 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 그 이유가 오늘 좀 개인들이 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어제와 엊그제 외국인들이 좀 어제죠.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많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국내 증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올라갈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올라갈 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가 즉 지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좀 끌어올리려고 올리는 거고, 당연히 얘들도 차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내겠죠. 자, 내일 6일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우리 트럼프의 중간 선거 기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이벤트를 하루 앞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은 매도세를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들 또 받아먹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살 때 사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오늘 뭐 단타 종목이 나갈 텐데 그 종목들이 좀 내일 좀 잘 상승해 줬으면은 좋겠지만, 사실상 지수상으로는 봤을 때는 오늘 뭐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장은 매매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뭐 정강후약을 저는 예상을 했었고, 말 그대로 정강후약대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막판 거의 종가 이제 거의 다 들어가면서 이제 뭐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그죠?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또 그냥 좋다고 그 물량을 좀 받아먹고 있는데, 왜 지수가 종목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보면은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그죠? 급반등이 나올 때 그 종목들 모두 강한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들은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 그 바닥권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수익 나고 있는 물량들, 수익을 냈던 물량들, 물량 쏟아지는 것들 좀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대로 지금 외국인 기관 샀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좀 시장 상황을 좀 봐야지 알겠지만, 이번 주는 좀 단타 위주로 좀 매매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에서 스윙 종목들은 좀 잠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좀 매매하면은 수익 내기가 좀 힘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저는. 자, 그래서 뭐 단타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가 나갈 텐데,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교육을 하나 하자면, 일단은 전 뭐 4가지 정도의 캔들을 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4가지 정도의 캔들을 좀 살펴보면은 2가지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2가지는 나중에 제가 또 뭐 내일이라든지 이럴 때 교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가지 캔들이라 하면 뭐냐? 자, 이 캔들이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는 충분히 그 바닥을 인지를 하고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좀 잘 배워 두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4가지 캔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은 제가 나중에 또 뭐 내일이라든지 강의를 좀 할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캔들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이 세 번째, 네 번째 캔들은 뭐 바닥권에서 나왔다든지 뭐 볼벤 이탈을 했다든지 그럴 때 좀 써먹는 캔들인데, 자, 세 번째 캔은 제가 브레이크 캔들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종목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흘러내리겠죠, 캔들이. 그러면서 이 음봉에 꼬리를 달 때가 있어요. 음봉에 꼬리를 달면서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하나를, 제가 요 캔들을 브레이크 캔들이라고 칭한다. 그죠? 브레이크 캔들. 자, 그렇게 해서 요 브레이크 캔들이 3번 캔들 가장 중요하다고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그죠? 채팅창에 한번 쳐보시고요. 요게 브레이크 캔들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기법 강의, 오늘의 주제가 그거죠. 저점, 우리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배우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요 브레이크 캔들이 나왔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캔들은 뭐냐? 이 바닥에서 요 음봉의 몸통을, 동그라미야. 요 음봉의 몸통을요. 꼬리가 있고 뭐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몸통이 중요합니다. 몸통. 요 음봉의 몸통을 씹어먹는 양봉. 자, 음봉의 몸통을 양봉으로 씹어먹는 캔들. 그래서 요거는 상승 전환 추세형 캔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요 3번하고 4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또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도 뭐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확실히 제 촉이 틀리진 않아요. 그죠? 확실히 촉이 있어요. 촉이. 전체적인 것도 종합을 제가 해보지만 촉이 있습니다. 촉이란 게. 그래서 뭐 DPC라든지 우리 뭐 오늘 종목들 좀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촉을 딱 봤을 때 옵티팜도 그렇고 밀리죠, 다. 딱 촉을 보고 미리 이제 딱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못 올라올 거예요. 오늘 올라오려면은 지수가 좀 아래 꼬리를 당겨주면은 저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아래 꼬리 당길 마음이 없습니다. 자, 개인들이 좀 팔아줘야지 아래 꼬리를 좀 당길 텐데 전혀 그런 뭐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지도 않고요.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물씬 신나다고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그죠? 신난 거예요 지금 수익 실현하느라고. 근데 그 물량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격 매수. 제가 추격 매수 안 하죠. 추격 매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수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뭐가 중요하냐, 저는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참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 볼린저 밴드를 보고 저가 매수를 좀 잡는데, 뭐 지수도 그렇고 뭐 종목도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에서 3%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해야 돼요. 종목 이제 대형주는 7% 이상 이탈. 옛날에 5에서 7 이상이었는데 그냥 7%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탈.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중소는 10% 이상 이탈되면은 이탈됐을 때 요 3번하고 4번 캔들이 나오면, 이 캔들이 나오면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저점 또 기가 막히게 잡아 드렸었는데, 자,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던 요 폭이 그죠? 5% 정도 됐었죠. 그죠? 지수는 2에서 3%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양봉이 나온 날, 이 몸통, 양봉의 몸통으로 음봉의 요 몸통을 씹어먹는 4번 캔들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요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하나를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은, 자, 볼린저 밴드는 과매도를 잡는 우리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조 지표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데 딱 하나 꺼내서 봐요. 저는 볼린저 밴드하고 그죠? 엔벨로프 약 딱 두 가지만 좀 놓고 보는 편인데, 요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이탈을 하면요, 캔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을 하면은요,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했을 때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상단이고 이탈을 했을 때 옆으로 횡보를 한다. 캔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못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 이 횡보하는 기간이 3일에서 4일이다. 그러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으면은 과매도가 들어온 거겠죠. 그러면은 원래 본 가격대로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본 가격대. 이 당시 이탈을 했을 때 본 가격대는 750포인트 전후였습니다. 근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못했죠. 지금 찍지를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하고 요 볼린저 밴드를 횡보하는 캔들에 갭이 생기죠. 밑으로 요 갭이 생겨요. 갭이.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또 나와요. 볼린저 밴드 밑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해야 됐었냐? 근데 원래 이날도 매수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바닥을 찍기는 좀 어려웠던 구간이고 완벽하게 과매도가 들어온 구간이 아니죠. 이탈을 해야 되니까 볼린저 밴드를 그죠? 자, 근데 이탈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찍기만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가 하단을 이탈해 놓고, 자, 요거 몇 번째 캔들 나왔죠 지금? 채팅창 한번 쳐보세요. 몇 번째 캔들이 나왔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3번하고 4번 중에, 그죠? 3번 요 브레이크 캔들이 딱 걸려있죠. 이 음봉이 꼬리가 없어도 돼요. 무조건 하락 출발해서 양봉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볼벤 하단을 이탈하고 브레이크 캔들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반등이 나와요. 이러고. 근데 700포인트를 좀 빠르게 회복이 됐었어야 했었는데, 그 다음 이제 매물 공백이 있었던, 근데 요게 오늘
또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단타 종목들이라든지 우리 VIP 방에 있었던 종목들의 이제 물량을 좀 줄였던 이유가, 오늘은 이렇게 마감이 될진 몰라도 내일은 이게 음봉 만들면서, 음봉을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서 이틀 연속 만들면은 대부분의 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게 한 번 더 빼요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방어 차원, 좀 현금을 지킨다는 그 차원에서 좀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급락할 때는 뭐 차트고 뭐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내일 만약에 개인들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내일 다시 뭐 저가 매수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번 DPC 한번 볼까요? DPC 옵티팜도 한번 볼까요? 제가 뭘 보고 있었냐면 옵티팜을 보면서 요걸 보고 있었어요. 요걸.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죠, 분봉이. 그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위로 한번 다시 칩니다. 자, 아래를 이탈했을 때는, 그죠? 아래를 이탈해가지고 나왔을 때 횡보를 하면은 당연히 아래로 치겠고, 위에서 이탈해가지고 횡보를 할 때 나왔으면은 당연히 위로 치겠죠, 반대로. 그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해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한번 더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매도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매도를 왜 안 했냐? 해보세요. 자, 상단을 뚫었죠. 그러고 옆으로 횡보를 해요. 얘가 계속 뚫어놓고, 그죠?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뚫어놓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 말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다가, 그죠? 볼린저 밴드가 꺾여버리죠,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수를 딱 보니까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은 종가 부근에서 훅 밀겠구나 지수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얘 또 보세요. 잘 보세요. 횡보하고 있죠 지금. 하락해놓고 밑으로 또 밀려요. 그래서 오늘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봉으로 좀 가지고 갔지만, 이거는 종가상 음봉 뽑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 DPC. 이건 많이 밀렸네, 그죠? DPC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매도를 했네요, 그죠? 우선 좀 지지 받아주고 하면은 뭐 내일도 다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뭐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 요거 말고도 단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DPC 가지고 저는 수익 낼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DPC도 어제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해놓고 좀 밀렸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는 뭐 이제 기법이 나와가지고 요때 이제 매수하고, 요때 매수, 음봉 또 매수해가지고 요때 급등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요때 또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죠? 그러고 요날 매수, 음봉에 매수해가지고 요날 또 수익 내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들어간 건데, 음봉에. 어찌됐건 간에 DP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이렇게 음봉 만들고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5일선 깨지는 거는 좀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5일선 깨지고 좀 11선까지도 흘려내려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단타 종목이지만 그래도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쭉 보면은 제가 그동안 좀 수익 들인 종목들 좀 보여드리면은, 뭐 위닉스도 그랬죠. 잘 보세요. 위닉스도 언제 사나.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그죠? 이탈하고 나서, 자,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그죠?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 이상이라 그랬죠. 자, 빠지는 거 보면은, 자, 그죠? 9%가 빠졌죠. 그러고 하락 출발해서 3번 캔들이 나오죠. 10%가 됐겠죠. 하락 출발했으니까, 그죠? 10% 이상이 됐겠죠. 그래서 요날 들어갔죠. 위닉스를 우리가. 위닉스 들어가서, 자,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파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파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했었고, 이렇게 저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뭐 그 외의 종목들도 다 보면은 지금 상한포런테크도 똑같아요, 그죠? 자,
볼벤 하단을 이제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10% 이상씩 빠지고 있죠. 양봉이 나올 때 당연히 매수를 하겠죠. 양봉이 나온 이날 시초가가 손절가가 됩니다. 그죠? 브레이크 캔들 플러스 이 음봉을 씹어먹는 상승 추세에 전환되는 그런 캔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죠? 반등이 나왔고, 그러고 이제 또 밀리면서 여기서 또 나왔죠. 브레이크 캔들이 요 전날에 15% 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좀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죠. 그래서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지금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을 좀 잡았었고요. 추가 매수도 했었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종가 공략주라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좀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쭉쭉 밀리죠, 시장. 자, 이것도 분봉 한번 볼까요? 볼리ンジャー밴드 하단 타고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볼리ンジャー이탈해야 돼, 이탈. 이탈하고 뭐 4번, 3번 캔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야지 좀 반등 시도를 일시적으로 하지.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종가까지도 흘러내릴 확률,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볼리ンジャー밴드 타고 흘러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실 이제 종가 공략주에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일단은 뭐 설명은 드릴게요. 토필드가 근데 올라가네. 종목들이 다 밀리죠.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781 종목, 그죠? 아침까지만 해도 상승 종목 수가 거의 한 700 종목이 됐었는데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빠르게 좀 요 오토팩이라든지, 그죠? 오토팩이 아니고 저거 뭐야? 옵티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빠르게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요 지금 그어놓은 검정선 있죠. 여기가 좀 강하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또 저항대예요. 그래서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종가에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 이제 금호의 GT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한 종목 더 있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요걸 뽑아놨었어요. 사실 오늘 들어가지 말고 요거는 내일 보고 매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는 게 제 임무지, 뭐 돈을 지킨다는 이유가 이제 돈을 지켜야지 벌어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돈을 지켜야지 법니다. 지켜야지. 오늘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이거 내일 자칫 잘못하잖아요. 내일도 한번 더 빼요, 이거 지수가. 오늘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가 공략주를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은 조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니까. 주식은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절대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좀 진입이 돼 있다. 이것도 옆으로 횡보하죠. 또 이렇게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빼요, 이렇게 밑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21선 두드려 맞을 거고요. 또 이렇게 밑으로. 개인들이 뭐 종가상 좀 팔아주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사실 아침부터 사서 결국에는 또 양시장 4천억 이상을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차환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리려고 했던 게 이차환불이에요. 이차환불. 요거는 이제 단타보다는 요거는 단기에서 스윙 종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 역시나 뭐 매수 안 하길 잘한 것 같고요.
오늘. 오늘은 종가에 서정기전이 결국에는 또 급등을 하네요. 이것도 제가 추천해서 이거 얼마 못 먹었어요, 아쉽게. 그죠? 요때 한번 추천해서 상한가고, 그죠? 근데 요때도 그냥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얘가 또 유중 때문에 상한가 갔고요. 삼자 유중 때문에. 삼자 유중인가 무상증자인가 아무튼 요때 추천해서 오늘 팔았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네, 이 종목이. 내일은 좀 단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다 보세요.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브레이크 캔들 나오고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 종목들. 요것도 그렇죠. 사마알미뇽도. 요것도 그렇죠. 링크 제네시스. 우리 SGNG도 그렇죠. 그죠? EGL도 그랬고. 요 아바코도 그랬고. 그죠? 잠시만요. 네. 예. 네. 예, 저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라고요. 예, 예.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족분 중에서 이제 다른 분이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하시는 거라서. 그게 근데 뭐예요? 그 무료 체험이 뭔데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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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중이라서요, 제가. 예, 예. 되게 웃긴 일이 일어났네요, 방금. 키움증권에서 전화가 오네. 자, 어찌됐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손오공도 그렇고요, 그죠? 딱 브레이크 캔들 나오고,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이제 지수가 또 조정이 나올 때,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좀, 차트상으로는 보기에는 좀 깔끔하고 좋냐? 지수가 만약에 내일도 하락을 해서 좀 밑으로 밀린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쌍바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쌍바닥. 예를 들어서 뭐 위닉스도 그랬죠, 최근에. 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해 놓고 쌍바닥 나온 종목들, 요 구간에서 이제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노리시면 돼요. 이제는 내일까지 내일 보고 지수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일도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오늘 종목을 매수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금호 H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매수 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근데 또 방송을 키면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까? 방송을 좀 켜가지고 말씀드리고 좀 대응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그냥 잠깐 켜가지고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종료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2시 반에도 내일도 종가 공략주 해가지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좀 흘러내리죠,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좀 종목들이 밀릴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옵티팜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그러니까 매도를 좀 쳤고요. 수익은 좀 잘 챙기셨고요.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저는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좀 대응을 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이것도 재차 또 하락을 보일 겁니다.
오늘 지금 이거 기법 알려드린 거는 정말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오전장에 좀 우리 VIP 회원들 분들한테 좀 다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맛배기로 좀 알려드린 거고 내일은 좀 다시 정확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보유 종목이죠. 딱 그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저점에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도 근데 지수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제가 지금 느낌이 왔어요.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어제도 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눌릴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우리 MLCC라든지 그죠? 어제 또 방송했을 때 보여드린 폴더블, 스마트 팩토리.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죠. SPG가 아닌데 뭐였더라? 뭐 링크 제네시스도 그죠? 오늘 좀 급등세를 좀 1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요 종목 그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런 쪽 섹터로 좀 관점으로 좀 바라봐라. 근데 로보스타 또 눌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수가 눌림이 나오겠죠. 만약에 내일도 매도를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면 내일도 눌림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MLCC, 폴더블, 스마트 팩토리 뭐 어제 쭉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요것도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 뭐 사마 콘덴서, 그다음 뭐 사마전기, 그죠?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뭐 대한광통신, 솔리드,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RN2.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뭐 자화전자, 그죠? MC넥스, MC넥스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다가 지금 또 이제 눌림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옵트론텍, 뭐 카메라 중에서 MC넥스 제일 괜찮네요. 카메라 관련 중에서는 MC넥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좀 눌림을 줄 때 또 매수를 하던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덕산, 빌리네 것도, AP, PNE 솔루션.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다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거야. 다 요 시장 급락할 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샀단 말이에요. 이때 물량을 모았어요. 기관 애들이 이때 모아놓고 뻥 띄워놓고 개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 되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전에도 뭐 제가 시황을 써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은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채팅. 일단 뭐 3시 20분까지만 방송을 하고 오늘의 종가 공략주 프로그램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가 공략주가 없어요. 오늘 하기보다 내일 해야 돼. 내일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종목 물어보셔도 돼요.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종목도 좀 물어보시고 하세요. 이럴 때 대신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주셔야지 전 해드립니다. 지금 단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제 우리 VIP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러게 초록뱀도 제가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급등을 하네요. 진짜 요것도 그렇고 텔콘도 그렇고 요건 눌림을 좀 기다려 볼게요. 요것도 다시 한번 요것도 단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12월 1일 날 드라마 뭐 무슨 궁전인가 뭔가 저기 나오는 거 현빈 나오는 거 그게 또 공개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리아 FT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 요것도 이제 나오죠. 그 구간에 좀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3,200원. 요것도 이제 눌렸을 때 저가에서 우리 기법 나오죠. 또 그때 좀 저가 매수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200원까지 회복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물려 있으시니까 그죠? 대신에 비중을 늘리진 마세요. 이 종목은. 자,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2,890원. 요거는 좀 장기적인 전망을 좀 봤을 때는 좀 업황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사실상.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좀 올라와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좀 가야 되는 시장에서는 물론 이 종목도 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건 단기로 이제 관점을 좀 두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중장기로 좀 관점을 두셔야 돼요. 왜냐면 아몰레드 수혜주죠. 그죠?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하는데 이 아몰레드 검사 장비가 당장에 뭐 매출이 막 확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좀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플란트 요것도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이제 상한가인가? 상한가네. 근데 단타를 한번 줬었네요. 그죠? 요것도 근데 물려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뭐 딱히 매도를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 종목도. 이것도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세요. 이것도 메디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종목은 아닌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원익큐브가 갑자기 좋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은요. 그죠? 주목을 받으려면은 시장에서 핵심 가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좀 땡기네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이렇게 음봉 만든 것 자체가 보통 원래 오늘 700포인트를 찍고 음봉을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만들 거면은 내일 좀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메디플란트도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종목이고 좀 물려 계시니까 일단 좀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옳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이 나면 옵티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뭐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일단 저항권 구간에 좀 진입이 됐고 자 잠깐만요. 단타가 지금 저까지 찍어볼 수 있는 게
오늘 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원칙대로 우리 내일 좀 보고, 그죠? 금호 HT는 이제 내일 우리가 좀 하락 출발한다. 아침에 이 종목이 하락 출발 해준다.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온다. 그럼 아침에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거 내일 시가 공략주가 되겠네요. 그죠? 내일 시초, 내일 오전장 공략주가 될 것 같아요. 금호 HT는 그렇게 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 신소재. 내가 이내장가? 네페스. 이네. 자, 네페스 신소재 뭐 65,000원. 아이고. 65,000원. 요거는 조금 더 보유해 보세요. 팔 구간도 아니고 한번 더 칠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뚫어놓고 옆으로 횡보를 하죠. 뚫어놓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위로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요거 대신에 이거는 좀 크게 보지는 못해요. 종목 자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던 종목이고,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몰드 컴파운드를 이제 좀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를 밀봉하는 재료입니다. 그죠? 반도체를 밀봉하는 재료를 좀 보호하는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화학 소재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다 어두운 좀 업황을 살펴보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에 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대규모 증산에 대한 그런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페스 신소재도 이제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네요. 벌써. 그래서 좀 부채 비율도 늘고 있고, 요거는 길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요거는 그냥 단기로만 접근해야지, 단기나 단타로만 접근해야지, 절대로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도. 자, 그 다음에 DIT.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가 분석이 안 돼요. 원래 신규 상장주는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좀 분석이 가능한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즈, 그죠?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나 레이저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에도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바닥에서 쌍바닥을 좀 찍어주고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도 근데 좀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사실. 그죠? 요거는 요 21선 있죠, 밑에. 초록색 선이 제 21선인데, 요 21선에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근데 21선을 깨놓고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엎어먹으면서 21선을 딱 찍고 양봉이 나온다든지, 꼴이 안 됩니다. 몸통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게 안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젤. 자, 유엔젤은 이제 뭐 통신, 그죠? 좀 통신에 관련된 종목이고, 이것도 5G 수혜주예요. 유엔젤이란 종목도. 5G 종목들도 뭐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은 뭐 길게 보시고 싶으시면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요. 아무래도 4,900원에 사셨는데, 뭐 3차 하락 파동도 다 나왔고, 앞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5G에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물려 계시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려있던 거 너무 크게 물려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5G 시대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경산업.
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죠. 제가 오늘 이츠한불이란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츠한불이란 종목도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자,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뭐가 좋아야 되냐? 위안화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근데 75,000원까지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충분히 좀 반등세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만약에 얘가 잘 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뭐 6만원대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0에서 꺾이는 부분 한 72,500원 정도 까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시네. 이거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는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라젠. 보유하세요. 신라젠 팔지 말고. 신라젠도 지금 뭐 유한양행처럼 뭐 백사백이라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굳이 잠깐만요. 이 종목도 굳이 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근데 뉴스가 나왔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라젠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백사백이라는 그 기술이 좋은 기술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시장이 좀 땡기네. 다행히. 이렇게 좀 땡겨준다라고 하면은 내일 뭐 700포인트까지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원익큐브가 또 급등을 해주네요. 막판에 좀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시가공략주 구모 HT 보시면 됩니다. 뭐 신라젠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대신에 매수가가 85,000원.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가 위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라젠은. 자, 그 다음에 아모텍. 아이고 35,000원. 요거는 얘는 사업도 그렇고요. 사실은 조금 약간 전망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를 좀 두고 보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뭐가 있을까? 왜냐면 얘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죠? 진입장벽이 낮은 걸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크게 그렇게 좀 수익 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웬만하면 요것도 좀 요번에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또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대창스틸. 자, 테라제니텍스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대창스틸 같은 경우도 5,300원. 또 뭐 보유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크게 물렸는데 그죠?
그런 것들은 뭐 분석이 안 돼요. 뭐 조금 물려가지고 이제 뭐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크게 물린 종목등 제가 뭐 어떻게 반등 나올 때 그냥 매도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암울하죠. 철강이죠, 철강.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철강, 조선, 자동차, 금융, 화학, 전기, 전자, 방위 절대 보지 말라고. 이것도 철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올라올 때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HDC. 신규 상장주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일단은 분석이 안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분석은 안 되고요. 요것도 암울하죠. 요거는 뭐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요것도 뭐 추가 매수를 합니까? 요것도 암울해요. 제가 어제 또 얘기해 드렸죠. 건설, 의류, 그죠? 기계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요것도 건설이죠. 이것도 그냥 뭐 가져가야죠. 이것도 뭐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냥 5%만 가져가세요. 이것도 암울한 산업이에요. 암울한. 자, 테라데인텍스도 13,000원. 요거는 그나마 우리 테라제인텍스 같은 경우는 인간 게놈 지도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리드팜. 요것도 근데 딱히 막 이슈가 나올 건 없는데 이게 제 기법 중에 이제 헌법선 매매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240일선 상승 기울기에서 기점으로 해서 10% 15% 이상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13,1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도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근데 반등폭이 이게 크게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네. 어찌됐건 간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 12,500원에서 한 12,000, 13,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물량을 좀 줄이세요. 20%면 너무 많아요. 제약바이오 20%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와, 원익큐버가 막판에 근데 오늘 이거 뭐 지수 땡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꼴이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음봉 만든 게 지금 좀 큽니다, 사실. 오늘 음봉 만든 게 좀 상당히 크고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시장이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좀 양봉을 만들어서 하락 출발을 한 다음에 양봉을 만들어서 좀 700포인트 이상까지 뚫어줘야 합니다. 내일은 21선을 뚫어놔야 돼요, 지수가. 근데 그걸 못한다 하면은 밑으로 좀 조정 폭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시가 공략주 우리 금호 H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오늘 땡겨 올렸네 이것도. 어찌됐건 간에 내일 시가로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